오늘은 헐트프라이즈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자리고요. 도전팀 분들이죠. 도전팀 분들을 위한 자리고 헐트프라이즈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올해 콜투 액션에서 무엇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를 위한 세션들도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온캠퍼스 도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오늘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아무래도 저희 소개를 해야 또 여러분들이 또 안심하고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헐트프라이즈 코리아 커뮤니티고요. 잠시만요. 세팅을 좀 할게요. 네, 저희는 헐트프라이즈 코리아 커뮤니티고요. 현재 각 대학에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가까이서 만나고 있는 캠퍼스 디렉터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만들고 있는 온캠퍼스,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온캠퍼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헐트프라이즈를 알리는 역할로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 이름은 이동형이라고 하고요. 커뮤니티 빌더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빌더로서 참여해 주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저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글로벌 팀과도 소통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HBK 은지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은지님 간단하게 마이크 켜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헐트프라이즈 코리아 커뮤니티 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문은지입니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은지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헐트프라이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각 학교마다 1년치, 2년치 진행되면서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헐트프라이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또 첫 번째 단계예요. 헐트프라이즈의 첫 번째 단계인 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단계인 온캠퍼스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투 액션을 볼 건데 이제 콜투 액션은 제가 해석을 하나하나 해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체크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30분, 조금 늦어지면 4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거나 하면 적어두셨다가 제가 Q&A 시간을 열 겁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헐트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헐트프라이즈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온캠퍼스라는 말을 또 듣고 이렇게 두 개가 듣고 있을 건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온캠퍼스는 이 헐트프라이즈라는 것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헐트프라이즈라는 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백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 여러분들이죠. 대학생 팀을 발굴하고 또 성장을 돕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정확하게 멋지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은 매년 헐트프라이즈에서 도전하는 발표 주제에 또 도전 과제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헐트프라이즈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 대학생들이 같이 섞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엮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도 도전하고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도전하는 이제 온캠퍼스부터 헐트프라이즈 전체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은 이제 짧게는 한 2개월 정도겠죠. 1에서 2개월 정도. 또 길게는 이제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1년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는 여러분들의 성장 포인트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비즈니스를 만들 건데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대학생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한 2018년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그 모습을 지켜봤고 물론 한국에서도 지켜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모습이죠. 그 미래 사회에 필요한 비즈니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고 또 그 과정이 사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뭐 취업을 하던 혹은 창업을 하던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던 간에 자신만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장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헐트 프라이즈는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진행이 됐어요. 13번째 주제가 이번 콜트 액션이니까요. 가장 처음 이제 교육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주제도 있었고 또 이 얼리 차일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진짜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 어린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식탁에 있는 음식 푸드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지속 가능하게 최근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계속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 대학생들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고 학사과정도 있고 뭐 석사과정도 있고 한데요. 대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 사회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어야 돼라고 항상 화두를 던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제 실행력 있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한 12억 정도 하나로 12억 정도 되는 금액이 최종 프라이즈고요. 꼭 그 프라이즈뿐만 아니더라도 요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승팀들을 제가 가볍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총 3가지 우승팀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13년, 16년, 19년 우승팀입니다. 먼저 13년 우승팀은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에서 곤충식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해내는 케이스로 발굴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여기 부패스라는 팀인데 2배의 수입을 만들어라라는 조금 뜬금없는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버스 티켓 예약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노동인구를 더 많은 일자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들이 계산한 바로는 실제로 2배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우승팀이죠. 루토피아 팀인데 이때 주제는 청년의 실업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역사회 여행 비즈니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전에 우리 여행 많이 갔을 때 이제 가이드 여행도 있고 하죠. 그런 것들처럼 지역 사회 내에서 로컬 내에서 할 수 있는 여행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은 물론 또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한 케이스로 발굴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 헐트프라이즈 홈페이지가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헐트프라이즈 코리아 블로그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이들이 실제로 UN 파이널 무대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헐트프라이즈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우리 팀원이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팀원들 구성할 때 이제 새로운 팀원 꼬실 때 그런 거 보여주면서 같이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이 헐스 프라이즈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온캠퍼스 단계를 시작으로 리저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또 파이널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온캠퍼스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단계는 교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교죠. 각 학교마다 진행이 되고요. 학교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와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증명해내고 그걸 가장 실행력 있게 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내는 팀이 학교 대표로서 리저널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리저널 단계는 한마디로 이제 각 도시들,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 중에 몇 곳이 리저널 서밋을 진행하는 장소가 돼가지고요. 그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갈 수 있는데요, 원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만약 이제 한 4월부터 5월, 6월까지 진행이 될 건데 이 시기에 코로나가 좀 전 세계적으로 괜찮아진다면 아마 직접 가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가 저희 한국 팀이에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팀이.
이 팀도 실제로 여기 상하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상해에 가가지고 엄청 큰 스크린 보이시죠?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팀은 특히 이제 리저널도 온캠퍼스랑 똑같이 다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다 같이 발표를 하고 거기서 6팀을 일단 선발을 합니다. 탑6라고 부르는 6팀을 선발하는데 그 팀이 다시 저녁에 6팀만 이제 모여가지고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6팀에 최종 6팀에도 뽑힌 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리저널 가서도 리저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팀은 지금 여기서 헐트프라이즈 쌓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창업적으로도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경험을 삼아서 많이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리저널에서 탑6 올라가서 우승까지 하게 되면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영국이나 보스턴에 있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뒤에 성 엄청 큰 성 있죠. 이런 데를 대관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8주 정도 지내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코칭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 이제 우리가 흔히들 들어봤던 MBA를 가리키는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투자자들도 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한 8주 동안 계속 전 세계 학생들이랑 교류하고 또 중간중간에 피칭을 계속합니다. 그 피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 속에서 뭐 선발되는 또 탑6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이제 마지막 글로벌 파이널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뭐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 팀의 비즈니스를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비즈니스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글로벌 파이널에서 우승하면 이 비즈니스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한 한화 12억 정도의 투자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전 과정은 올해 이제 9월까지 진행되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이죠. 이제 1월입니다. 이제 2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2월인데 우리가 도전하게 될 온캠퍼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캠퍼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죠. 여러분들은 이 온캠퍼스에 참가를 하게 될 건데요. 간략하게 온캠퍼스를 이렇게 자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3명에서 4명의 팀을 이루어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 주제와 맞게 콜택션과 맞게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분들을 이제 캠퍼스 디렉터분들이 섭외를 할 겁니다. 그분들 앞에서 이제 직접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4분 발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죠. 이 4분 동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핵심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핵심을 설명하고 나면은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4분 동안 Q&A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대표팀이죠. 우승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연세대 미래캠퍼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진행했던 실제 온캠퍼스 사진이었고 이때 한 15팀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20팀 가까이 들어왔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창업지원센터 장님도 있었고 등등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제로 피칭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곧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땐 코로나 전이라서 비대면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캠퍼스 디렉터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콜택션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되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택션의 주제는 이겁니다. Getting the World Back to Work라고 이제 큰 주제가 나와 있고요. 2022년 헐트프라이즈 콜투액션은 이제 의미 있는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일자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해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이번 주제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콜투액션으로 만들었는지 등등을 헐트프라이즈에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좋은지에 대한 자료들이 헐트프라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 헐트프라이즈.org라고 하는 헐트프라이즈 공식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 화면 공유로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제가 좀 켜놓긴 했는데 헐트프라이즈.org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를 이제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야 되는 거는 여기 두 번째입니다. 2022년 콜 투 액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에 가장 밑에 보면 다운로드 더 콜 투 액션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런 이제 PPT 장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챙겨야 되는 건 1번은 제가 거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헐트프라이즈가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온캠퍼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2번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버뷰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Why this call to action? Why now?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헐트프라이즈가 이번 콜 투 액션을 내놓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분석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한번 참고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왜 이런 배경을 어떤 배경에서 이런 콜 투 액션을 만들었을까라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SDG 8번 여러분들 SDG라는 말 요즘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있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미래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라는 내용이고 헐트프라이즈는 여기에 대한 8번에 대한 주제 일자리와 또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트프라이즈가 도전하고 헐트프라이즈의 콜 투 액션 역시 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요거는 SDGs 요거는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금방 어떤 내용이야 싶으면 여기 검색하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기 때문에 분석을 엄청나게 깊게 하실다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여기도 가볍게 인포그래픽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만들고 하는데도 배경 지식으로서 기초 지식으로서 한번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릭할 수 있는 또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것들 클릭해 보시면 UN 자료인데요. 이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다면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분석하시기보다는 큰 내용들 위주로 참고하면서 이번 주제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정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겠죠. 이 가이드라인, 우리 2022년 콜 투 액션 가이드라인,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1번, 2번 보게 되면은 뭐 1번은 가이드라인 1번 보시면 뭐 국내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양하자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또 2번 쭉 내려와서 보시면 우리 비즈니스가 실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즉 시장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라는 얘기 또 우리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뭔가 지역 사회를 파괴해버리고 환경을 파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지 정도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체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시고 또 비즈니스를 구성해보시고 문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진행을 하면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룰이에요. 우리가 3명에서 4명 정도로 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과 발표를 어느 정도로 진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또 꿀팁 중 하나겠죠. 심사위원 스코어 카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의 이 비즈니스를 판단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확인을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심사표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한번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도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점검하는데 이용을 해보시면 좋죠. 여기에 매몰돼서 여기에 딱 맞춰야지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점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특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심사위원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스타트업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팀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인가, 뭐 이런 맥락에서 크게 이렇게 볼드체가 되어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론 한국 대회는 한국말로 발표를 하게 되지만 이제 리저널 올라가고 하면 똑같은 심사표를 씁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영어를 많이 이렇게 비즈니스로 활용을 해본 경험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좀 자신감 없는 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비즈니스로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한 경험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신감 없이 하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다. 우리 팀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 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우리 팀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도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다는 전제 하에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한 칸 더 내려가 보면 Creating Your Business with Design Thinking이라는 장표가 나옵니다. 혹시 지금 다시 채팅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디자인 싱킹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저한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뭐 처음 들어본다 싶으면은 X 표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학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X가 오늘은 많네요. 네, 좋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X도 있고 네, 대부분이 X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들 방법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생각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는 많이 풀어놨어요. 이게 한국에도 이제 소개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인터넷 디자인 싱킹만 검색해도 이게 어떤 건지 많이 나와 있고 또 디스 비디오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게 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요. 대신에 제가 간략하게 어떤 느낌인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드시면 요거 방법론을 또 사용하셔서 이번에 도입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추천드립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요. 이 디자인 싱킹은 사람, 즉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보자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고객 중심이겠죠. 그들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시선에서 이 문제는 어떤지,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고객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이 시작을 공감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겪는 우리의 고객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문제를 공감을 해보자. 그리고 이들이 왜 문제를 겪고 있을까? 과거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우리의 뭔가 생각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이 비디오도 보고 관심이 가신다면 프로세스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이번에 한번 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종종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긴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뭐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 힌트를 얻어가시는 겸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디자인 싱킹을 사용한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읽어본 지가 좀 지나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단체는 이 지역사회의 학교와 관련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이 학교를 어떻게 런칭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 관점으로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런칭하지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이 실제 구성원이죠. 요 학교를 이용할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학교가 나온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필요로 할까?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디자인 싱킹 방법론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이 필요한 게 따로 있었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면서 잘 정착시켰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또 두 번째 사례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 우리 카카오 택시도 많고 한데 우버가 사실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악하지 못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장에서 이 스타트업은 어떻게 존재를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싱킹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아서 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기에서는 그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의 관점을 시작해가지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비즈니스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면 네,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사용해서 또 이번에 도전하는데 또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장표를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으면 그냥 이제 바로 아이디어로 점프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꼭 보고 여러분들 문제 정리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이고 제가 다시 화면을 할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은 이때까지의 내용은 우리 헐트프라이즈가 어떤 과정이고 온캠퍼스가 어떤 과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콜투 액션을 할 건데 놓쳐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 들을 수 있는 세션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라고 했던 온캔버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캔버스 디렉터분들이 도전팀 분들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디자인 싱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비즈니스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세션은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인 거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우리가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비즈니스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 잘 하시는 팀도 있겠지만 이게 맞나? 우리가 잘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이쯤 되면 세션 2까지 듣고 진행하시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코칭 세션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발표하시기 전에 코치들이랑 만나가지고 저 역시 코치로 들어갈 거고요. 코치들이랑 만나서 어떤 걸 좀 보완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상 그거죠. 코치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가장 처음 들어주는 거죠.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코치랑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1번, 2번 세션하고 코칭까지 다 했던 팀이 온캠퍼스에서 우승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을 계속 맞춰가다 보니까요. 또 코치랑 특강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각 학교의 캠퍼스 디렉터분들이 여러분들 막 언제 해요? 이렇게 굳이 묻지 않아도 공지를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세션 1에 대해서 좀 더 네, 여기 일정도 나와 있네요. 세션 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청 링크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실수 없으니까 공유가 될 거고 2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개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라도 상관없고 팀이라도 상관없고요. 다 2월 8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2월 9일 날 오후 7시에 세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션 내용은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세션 2는 2월 14일이네요, 여러분. 이것도 시간도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이 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거는 지금 온캠퍼스를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여러분들 캠퍼스 디렉터한테 문의해가지고 저 빨리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랑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지 정도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고 이런 세션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션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스피커는 정호연 님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커리어도 참고하실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네, 청년의 미래사회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온보딩 할 수 있도록 돕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스스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션 1, 2 도와주실 여러분 스피커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30분 정도로 마무리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준비된 세션에서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